오늘서부터 좌표론 하기로 했죠. 좌표론. 근데 여기에 어느 부분에 있느냐면 추나추동 하편의 도구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론하고 그 하편에 보면 이제 지장간 이 부분까지 하면 도구론은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이제 추나추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기본적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제 강의가 기본적으로 추나추동을 조금 봤다는 가정하에 실제로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좌표론을 다루게 되는 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박청학 원장님의 내용 중에서도 좌표론이 보면 추나추동 2004에 관한 내용 그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추나추동도 버전이 많아요. 2003년도 버전도 있고 2004년도 버전, 2010년도 버전 그 다음 실제로는 춘풍추상도 같은 버전이거든요. 옛날에 춘풍추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00년 버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3, 2004, 2010년도 갔는데 거기마다 이제 좀 설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국대 그쪽에 가서 최고 지도자 과정 했었을 때 강의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청와 비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고수급에서 보는 그 이론까지 해서 조금 한번 뭉뚱그려 모아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개념에서 제가 좌표론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추나추동 한번 다 보신 분?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일단은 추나추동 하편 그 2004년도 버전은 실제 서적화되어서 나와서 보기는 쉬우셔요. 근데 2004년보다는 내용이 실제는 2003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서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재로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병용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드셔요. 그리고 또 화질 자체가 2003년도에 찍히다 보니까 2004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좌표론은 제 수업 들으시면 2004년도만 보셔도 충분하시고 하고 2004가 공부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셔요. 그걸로 해서 추나추동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좌표론 첫 수업인데 첫날부터 진도 빡빡하게 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은 좌표론을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뭘 했냐면 좌표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쯤 짚고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 왜 책들에 보면 제 교재 페이지 잠깐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요 연월일시의 위치에 따른 해석 방법이라 가지고 이런 표들은 보통 책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 번쯤 보셨죠? 이것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쯤 다 보셨죠? 근데 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어디에 써먹는지 다들 그냥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팔자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팔자를 봐도 공부는 했는데 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갑을병정 많이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것도 배웠고, 합형충파에 뭐 공망, 신살, 원진, 뭐 12신살 많이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 실제로는 좌표론에 관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좌표론을 갖다가 보면 제가 맨 첫 장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연월일시의 의미라고 해놨어요. 의미. 그러니까 그 글자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그리고 그 글자가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의미와 해석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갑은 그냥 하나로 다 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 방법이, 해석 방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청환 원장님 그래요. 이제 팔자를 직독직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좌표론에 있다. 그러니까 좌표론에 입각해서 왜 산수화 보듯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좌표론에 입각해서 연에 무슨 글자가 있으니 이러하고 월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 이러하고 일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 이러하고 시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산수화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팔자풀이 할 때 똑같은 사주팔자인데 또 다르게 살아가요. 그죠? 그 모습들이 다르게 살아가요. 그건 또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팔자가 똑같으면 씨앗이 똑같다는 말인데 그럼 그게 같은 걸 해,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더라.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팔자 간지 8글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풀이 자체에 우리가 이제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배경을 실제로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주팔자를 맨 처음에 접근하실 때 이 좌표로는 실제로는 왜 책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분리적 입장. 기억나십니까? 분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데서 연유가 되는 거거든요. 참, 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지지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그림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얘가 인간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연, 월, 일, 시가 있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팔자 공부는 여기에 치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도 하나의 좌표거든요. 좌표. 사주팔자 8글자 간지가 있기 이전에 남자, 여자라는 고정적인 좌표가 있고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좌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불응정. 그것만 읽기도 힘들다. 이게 이제 분리적 입장인 게 뭐냐면 이 분리적 입장하기 이전에 실제로 옛날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자평이론 이전에는 어떤 걸 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이하기 시작했냐면 연간을 가지고 풀이하기 시작했어요. 일명 당사주죠. 당사주. 연간을 가지고 막 사주팔자를 풀이했어요. 그럼 그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이 나오면서 서자평식해서 그게 아니다. 일간이 그것은 이제 사물의 물성, 특질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일간을 놓고서 사주풀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데서 우리가 지금의 사주풀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겠습니까? 영간도 치용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일간도 치용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변천사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 치용해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딱히 하나로 고정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분리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분리적 입장.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이론을 생각한다면 올해가 무슨 년이죠? 을미년. 그죠? 요 을미라는 연의 간지가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12등분을 하면 월의 운이 나오겠죠. 그죠? 올해가 요번 달이 무슨 달이죠? 정유월이죠. 즉, 저 을미라는 이 토대 안에 정유월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달 중에서도 올해가 또 유로 또 몰리더라고요. 올해가 오늘이 일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을류 아닙니까? 아니 달이 을류가요? 을류. 네. 요번 달이 을류죠. 네, 요번 달이 을류고 오늘이 정유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시진이 또 존재를 하겠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토대라는 거예요. 토대.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걸로 해서 팔자를 관찰해야 된다는 게 과거의 이제 자평 이론 이전 시대의 관법이라는 거죠. 근데 서자평 씨가 보니까 그건 뭔 소리 하느냐. 서자평 씨 이론에 보면 그게 있어요.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월을 축으로 해서 실제로 0과 1과 시가 즉 연을 충동질하니 1과 시가 같이 동요를 하더라. 아십니까? 책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그러니까 연을 충동질하니까 1과 시도 같이 동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월을 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기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죠. 근, 묘, 화, 실. 요건 아시고 계시죠? 뒤로. 자, 일단 씨앗의 상태로는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나니까 그 꽃을 보아 그 사물의 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보아 이놈이 무슨 나무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주풀이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일간을 중요시하든 영간을 중요시하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거 이전에 실제적으로 분리적 입장에서 좌표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월 일시라는 것만 좌표라고 생각하는 데서 첫 번째 우리는 오류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푸는데.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하죠. 가장 큰 배가 하나가 있고, 그죠? 이걸 년이라는 배가 있고, 그 안에 월이라는 배가 있고, 그 안에 또 일이라는 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시라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잠시만요. 장관님 교재 좀 하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닷물이 출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동요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출렁임을 겪겠죠. 안에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있는 배도 있을 것이요, 아닌 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실제로는 더 큰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배가 있고 그 이전에 더 큰 배로서 인간이라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주팔자 연월 일시가 이렇게 있는데 즉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이 사주팔자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투영되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간의 좌표이고 그걸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정적인 좌표는 이미 이렇게 앞에 선행되어진 게 있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실제로는 좌표론에 입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주팔자를 풀어나갈 때 제일 먼저 간섭하는 것이 연간이 먼저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지가 사람을 간섭을 하고, 세 번째 월간이 간섭을 하고, 네 번째 월지가 간섭을 하고,
이건 가장 큰 주춧돌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이 글자를 써먹는 것도 실제로는 조건이 붙거든요. 무조건 월에 있다고 다 써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드러내는 5번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글자가 채워져 나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을 관찰할 때 인간에서 우리가 보통 맨 처음에 우리가 뭘부터 관찰합니까? 사람은 어디에 산다? 땅에 살죠. 실제로 사람을 중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양으로 봐요. 양의 성질, 움직이잖아요. 동요하고. 그리고 땅 자체를 음으로 봐요. 이게 처음 출발이거든요. 처음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를 봐줄 때 사람이면 어디에 위에 살고 있으니 땅 위에 살고 있으니 재물을 어디에 묻어야 된다? 땅에 묻어야 된다. 이건 인간 공통이라는 거예요. 공통.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활동을 하는 영역을 보자는 거예요. 활동. 자,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의 구간이 언제입니까?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사람을 볼 때 뭐부터 판단합니까? 조후부터 보라고 했죠. 조후. 자, 자축이나 오미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자축은 너무 추워서 느려지고, 그죠? 오미는 너무 더워서 또 더디어지고, 그죠? 이건 인간 활동 분야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후 요소로 해서 좀 사람의 활동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공통보고에 보면 인월도 실제로는 거기까지 첨가를 해놨어요. 과거에는. 근데 우리 요즘은 화기태과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축과 오미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자, 기상시간이 언제입니까? 몇 시부터? 회사에 출근한다. 몇 시? 묘시. 진시 진짜 좋은 회사네요. 저도 그런 회사 좀 다니고 싶어요. 자, 어쨌든 사람은 묘시에 지장 단장을 한다. 그래서 꾸민다. 그죠? 요걸 일단 물성을 취해서 사람이 직업적으로 쓴다면 인테리어 아니면 교육.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어쨌든 사람은 묘에서부터 실제로는 유 구간까지가 인간의 활동 영역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영역은 뭡니까? 얘는 좀 이리 넣기도 저리 넣기도 어렵죠. 옛말에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구간. 이걸 잘하고 했어요. 왜입니까? 일량이 시생하죠. 자에서 일량이 움트잖아요. 축에서 이양되고 인에서 삼양되고 진에서 사양 맞습니까? 아닌데 오양이죠. 묘에서 사양이고 그 다음에 사에서 육양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문은 자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땅의 문은 축에서 열리고 이미 저 때부터 땅이 붕 떠요. 이미 뚫고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문은 인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거는 새벽과가 여기는 존재하는 거의 근데 인간 공통 운명에서는 묘와 유에서 실제로는 인간 활동 영역이라는 거죠 이미. 즉 사람이라서 잘 쓸 수 있는 구간은 띠로 태어나도 어느 띠로 태어나겠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어느 계절이 좋더라? 먹고 살려면 그죠. 그 남자 닭띠 볼 거 없다 안 합니까? 왜? 이미 하늘에서 보석을 줬잖아요. 너는 빚만 안 지고 살는데 근데 사람은 항상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더 잘 살려고 빚 져가지고 하면은 패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이라는 데서 이미 기본적으로 셈을 들어가야 할 좌표가 기본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얘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 그대로 붙여서 첫 번째
천간으로서 남자에게 유리한 천간이 있을 것이요. 여자에게 유리한 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간을 한 번도 안 해드려가지고 다들 또 기우뚱 하시는가? 두 번째, 지지론을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지지에 관해서 또 그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제 지지론 맨 처음에 첫 시간에 해드린 거 있어요. 자 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가지고 자에서 운동성의 방향, 그죠? 오행, 육친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항목으로 쭉 나눠서 적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이죠.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목화를 양이라 하고 금수를 음이라 한다면 음이잖아요. 자, 남자는 보통 양으로 표시하고 여자는 음으로 표시하죠. 그럼 이 글자를 갖다가 쓰기 좋은 글자는 어떤 사람이 쓰기가 좋겠습니까? 남자가 쓰기 좋습니까? 여자가 쓰기 좋습니까? 남자죠. 남자는 첫 번째 유리하고 여자는 불리하더라. 꼽히 하니까 좀 보기 싫다, 그죠? 세모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삼합의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또 남자한테는 유리하고 여자한테는 또 불리하더라. 그다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의, 즉 이제 양이 1양, 2양, 3양 들어갈 때 이때는 어때요? 양이 하나가 일어났으니 운동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남자한테는 불리하겠죠. 여자한테는 유리는 한데 껍데기가 어떻다? 음으로 다 뒤덮여 있다.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유리한 방향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6가지 항목 해보니까 어쨌든 남자한테 유리하더라. 그죠? 그런데 또 큰 인간 활동 영역 분야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나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천간,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오행, 육친이 어떤 글자가 와야 좋은 게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틀리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행도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골고루. 정답입니다, 그게. 골고루가 정답인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 이것도 한편으로 남자한테 좋은 오행이 있잖아요. 남자는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음을 취하는 게 짝이 맞다라는 거예요. 짝이 맞다. 그럼 여자는요, 양을 취하는 게 짝이 맞다잖아요. 그 다음에 육친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사주팔자풀이 할 때 뭐부터 보라? 쟤부터 찾아라, 쟤. 나의 짝이니까. 그 다음에 뭐 찾습니까? 관 찾죠. 그럼 여자는요? 관부터 찾아요, 관. 실제로 역학은 짝론이에요, 짝론. 우리가 천간합 배우죠, 천간합 처음에.